네, 대전고 3학년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번 영상 이후로 두 번째로 다시 또 만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뭐 좋은 소식일까요? 예, 여러분 드디어 계약을 하게 되었어요. 근데 그 계약이 그냥 계약이 아니라 온라인 계약입니다. 그래서 당황스럽죠. 어, 근데 모두가 다 당황스러우긴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준비할 사항도 너무나 많고. 왜냐하면 한 번도 온라인 계약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선생님들도 그렇고, 그리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단군 이래 최초의 학교가 온라인으로 계약하는 선생님과 여러분들이 어, 되게 되었어요. 그래서 어, 좋은 걸까요? 예. 어쨌든 학교에서 준비하는 상황들도 많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해줘야 될 것들도 있어요. 근데 상황이 이렇게 된 만큼 서로 힘을 합쳐서 온라인 상에서도 좋은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같이 노력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온라인으로 계약한다고 하니까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많이들 궁금해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학교는 나름대로 많이 준비를 지금 진행해 나가고 있는 편입니다. 선생님이 보기에도 그래도 다른 학교하고 비교하긴 뭐 그렇지만 그래도 우리 학교 나름대로 선생님들이 모여가지고 합심하면서 많이 의논들 하면서 그래서 좀 진도를 빨리 나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뭐 진행되었던 상황들에 대해서도 여러분들하고 좀 공유를 하고 싶고요. 그다음 여러분들하고 좀 공유를 해야 여러분들도 좀 안심하면서 계약 준비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처럼 마찬가지로 여러분들한테 전달할 내용들을 주로 이제 자료를 띄우면서 하나하나씩 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장 첫 번째로 설명드릴 내용은 이 일정과 관련된 부분을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여러분들 뭐 뉴스를 보면 알겠지만 이번에 여러분들이 발표가 이 두 가지로 됐어요. 첫 번째가 이 계약 연기와 관련된 내용이 발표가 됐고요. 그 다음에 이 온라인 계약이라는 부분이 또 엊그저께 이제 교육부에서 중요하게 발표가 됐습니다. 이 계약 연기에 대한 내용은 여기에 있는 내용이에요. 뭐냐면 원래는 4월 3일까지 이제 휴업을 하고 4월 6일 월요일 다음 주 월요일에 원래 계약을 하기로 돼 있었습니다. 근데 어, 이제 계약이 이제 무리다라고 판단을 해서 온라인 계약으로 이제 추진을 하면서 온라인 계약을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다시 또 3일을 더 휴업을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결론적으로 우리는 이제 4월 9일, 4월 9일에 온라인으로 학교가 개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4월 9일 목요일부터 다음 주 목요일부터 여러분들은 이제 정확하게 말하면 학교가 개학을 하는 거고요. 학교는 개학을 하는데 근데 이제 이 계약이라는 게 우리가 온라인상에서 계약을 한다. 라는 의미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셨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어, 대학 입시 일정이 이제 또 이 계약 연기가 이제 좀 많이 됐잖아요. 그래서 계약 연기가 많이 되었기 때문에 대학 입시 일정한 변경도 이번에 발표를 하면서 교육부에서 같이 발표를 했습니다. 수시 학생부 작성 기준일은 8월 30일 그대로 이전도 8월 30일이고 지금도 8월 30일 동일합니다. 근데 이 수시 학생부 작성 기준일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8월 31일까지의 여러분들의 활동 내용을 수시 전형에 사용되는 학생부에 기록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8월 31일까지 학교에서 이루어진 활동을 기록을 하는데 기존에는 8월 31일까지 이루어진 활동을 선생님들이 8월 31일까지만 작성을 해서 학생부를 마감하게 되었었습니다. 근데 이번엔 어떻게 바뀌었냐? 학생들이 8월 31일까지 한 활동을 기록을 하긴 하는데, 근데 작성할 수 있는 기간을 9월 16일까지 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뭐 8월 31일, 그러니까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8월 31일까지 여러분들이 활동한 거는 그대로예요. 근데 아무래도 이제 학생부 작성 그 시간이 많이 부족을 하다 보니까 선생님들이 작성하는 그 시기를 한 보름 정도, 한 2주 정도 시간을 더 줬다라는 라고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 9월 16일까지는 입력이 가능하니까 여러분들이 8월 31일 이전에 이루어진 활동들에 대해서는 그 9월 16일까지는 선생님들한테 입력을 이제 뭐 요청할 수 있는 거예요. 뭐 독서 활동이나
봉사활동 같은 것들은 8월 31일 이후에도 8월 31일 이전에 수행할 활동에 대해서는 입력이 가능합니다. 뭐 정시학생부 작성 기준일 같은 경우에는 그대로 뭐 변경 없이 가게 되었고요. 수능이 이제 이거는 이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수능이 이제 원래는 11월 19일 목요일에 계획을 했었는데 이번에 변경 발표가 나면서 12월 3일 목요일로 2주가 늦춰졌습니다. 2주. 그래서 2주가 연기되었다. 예, 2주 연기가 되었고요. 어, 거의 우리나라에서 수능을 12월에 보는 거의 최초가 아닌가요, 여러분들이? 아주 추울 때 이제 수능을 보게 되었는데요. 근데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만약 우리가 계약이 지금 한 4주 넘게 연기가 된 겁니다. 근데 실제 수능은 지금 몇 주가 연기되었냐? 수능은 2주가 연기된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제 그 계약 연기된 것만큼의 수능 연기가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4월 9일 온라인으로 계약하긴 하지만 그 4월 9일 온라인 계약도 어떻게 보면 수능 일정을 생각할 때는 늦은 거예요. 그러니까 4월 9일 온라인 계약과 동시에 여러분들 온라인 상이지만 어느 정도 이제 학업에 좀 집중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를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수시 원서 접수 기간, 그래서 이제 또 뭐 이 수능 성적 통지일은 마찬가지로 2주 연기되는 거 동일하고요. 그다음에 수시 원서 접수 기간이 좀 우리한테 중요하죠. 원래는 9월 7일부터 9월 11일까지 일주일이었어요. 근데 이번에 변경 발표가 나면서 9월 23일부터 9월 29일까지로 변경이 됐는데 실제로 이 사이에 토요일, 일요일이 껴있다 보니까 이때는 이제 5일이었는데 수시 원서 접수 기간이 지금 변경된 일정에서는 7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중간에 토요일, 일요일이 끼면서 수시 원서 접수 기간이 7일로 늘어났고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연기가 되면서 수시 원서 접수 일정도 이렇게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수시 합격자 발표는 12월 15일 날부터 이루어지기 시작, 12월 15일까지 수시 최초 합격자 발표가 마감이었는데 이게 12월 28일로 이제 다시 또 연기가 되었고요. 정시 전형과 관련된 부분은 선생님이 나중에 기회가 될 때 다시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온라인 계약의 개념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계약을 하니까 이제 학교가 문을 여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등교를 하려면은 등교할 수 있는 학교가 존재를 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이제 기존의 학교가 오프라인상의 그냥 학교, 지금 현재 우리 학교 공간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이 학교 공간을 온라인상으로 바꾸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기존 학교가 아니라 이제 온라인상에 학교를 새롭게 만들어 놓고 이제 존재해야 되는 거죠. 지금 많은 학교들이 하고 있는 작업이 뭐냐면 온라인상의 학교를 건설하는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학교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상의 학교 만드는 작업을 이미 완료가 된 상태예요. 그러면 우리 학교는 지금 대전고등학교는 온라인상에 어떤 온라인상의 학교를 존재를 시켜놨냐? 구글 서비스를 활용하기로 했고요. 구글 서비스에서 G수익 대전고 G수익이라는 계정, 우리 학교 대전고등학교 계정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계정을 만드는 것 자체가 온라인상에서 학교를 만드는 개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G수익 대전고등학교 계정을 만들면 이 계정에 따라 가지고 각 개별적으로 선생님들의 계정과 학생 계정이 고유의 계정들이 이제 부여가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기존에 사용하는 구글 지메일 계정이죠. 우리 보통 지메일 계정이 있을 거예요. 근데 지메일 계정 같은 경우에는 골뱅이 이제 gmail.com인데 이제 여러분들한테 새로운 계정이 나갑니다. 그 계정은 골뱅이 onedge.jj2.go.kr 이라고 하는 이 새로운 계정을 여러분들한테 이제 부여를 해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구글 계정이 두 개가 있는 겁니다. 하나는 지메일 개인 계정과 그다음 또 하나는 오네듀 그러니까 지수의 대전고등학교 학생만 받을 수 있는 학생 계정을 또 하나를 더 받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학생 계정 생성은 학교에서 지금 다 만들어 놨고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아이디하고 비밀번호 확인은 이제 담임 선생님들께서 여러분들한테 개별적으로 연락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계정 아이디 비밀번호로 확인을 시켜 드릴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면 되냐?
그 학생 계정 아이디하고 비밀번호 부여받은 그 아이디하고 비밀번호를 구글에 가서 구글로 가서 이제 여러분들 개인 지메일 계정이 아닌 저 학교 도메인 이 대전고등학교 여러분들이 대전고등학교에서 받은 이 학생 계정을 갖고 어, 이 학생 계정을 갖고 이제 구글 서비스에다가 로그인을 하면 뭐가 되는 거냐? 바로 우리 학교 대전고등학교로 문을 들어오는 등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학생 계정을 갖고 여기에서 구글에서 로그인을 하는 행위가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학교의 교문을 통과하는 행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 계정을 갖고 로그인을 해서 일단 등교를 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럼 이걸 언제부터 하는 거냐? 바로 4월 9일 목요일부터 여러분들이 이걸 등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전에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이 많겠죠, 아마. 여러분들하고 이제 얘기를 해가면서 이 학생 계정 부여도 해야 되고, 여러분들이 그 계정을 갖고 직접 구글 서비스에 로그인을 하면서 어떤 시스템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조금 확인을 해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게 간단하게 설명하는 온라인 계약의 의미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다음으로 이제 온라인으로 계약을 하면 과연 수업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느냐, 라는 부분에서 이제 궁금할 수 있는데요. 아까처럼 이제 구글 클래스룸 해가지고 수업방, 그러니까 일종의 온라인상의 교실이죠. 그 교실로 입장을 하면 선생님이 이제 거기에서 여러분들하고 이제 수업을 하게 될 텐데, 그럼 과연 온라인상에서 어떤 수업을 할 수 있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궁금증이 있을 수 있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뭐 이거는 선생님들마다 유형이 다를 수 있어요. 근데 지금 교육부에서 이 원격 수업의 유형이라고 해서 제시를 한 유형이 세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유형 중에서 해라 라고 해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유형을 이제 제시를 했어요. 근데 이 유형들이 어떤 내용들인지를 한 번씩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유형은 실시간 쌍방향 수업이에요. 실시간 쌍방향. 예, 이거는 뭐냐면 화상 수업입니다. 그러니까 화상 수업. 화상 수업을 하면서 실시간으로 토론이라던가 소통 이런 거를 하는 건데 뭐 이런 도구들을 활용해 가지고 화상 수업을 할 수 있다 원격으로. 근데 이거는 이제 선생님들이 그 뭐 활용하시는 분들은 여러분들한테 사전에 몇 시에 이 어떤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그다음 이 프로그램을 그 설치하는 것까지도 이제 안내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서 이제 몇 시에 접속을 할 것이다 라고 해서 이제 안내가 나갈 겁니다. 뭐 공지사항이나 이런 것들이.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걸 확인해서, 그 구글 클래스룸 내에서 공지사항이라든가 이런 안내가 선생님한테 이루어지면 그거에 따라가지고 여러분들이 움직이면 되고, 이런 경우에 이제 실시간 쌍방향 수업을 하는 경우도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컨텐츠 활용 중심 수업입니다. 컨텐츠 활용 중심 수업이라고 해서 강의형도 있을 수 있고요. 강의 플러스 활동형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의형이라는 건 뭐냐면 녹화 강의나 뭐 학습 콘텐츠, 그 다음에 학습 내용 확인하고 선생님이 이제 피드백 주는 거. 여기서 말하는 녹화 강의라는 건 선생님이 직접적으로 이제 강의를 하는 거를 영상을 찍어가지고 올릴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학습 콘텐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런 식으로 선생님이 만들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뿌릴 수도 있고 아니면 여기에 보면 나와 있죠. 뭐 EBS 강좌라던가 이런 부분들의 강의를 올려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EBS 강의를 올려서 그 시간 내에 이 어떤 EBS 강의를 하나를 올려주면 여러분들이 그걸 시청을 하고 근데 그 내용에 대해서 선생님이 그거를 확인하는 작업 혹은 그 내용에 따라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뭐 활동할 수 있는 과제를 준다거나 혹은 뭐 학습지 작성을 준다거나 이런 식으로 운영하는 방법이 두 번째 유형이고요. 예, 마지막으로 세 번째 유형은 이제 과제 수행 중심 수업입니다. 그러니까 이 과제 수행 중심 수업은 어떤 콘텐츠, 아까 위에서 했던 것처럼 뭐 EBS 강의라던가 선생님이 제작한 뭐 콘텐츠는 제공이 되지 않고 뭐가 제공이 되는 거냐? 과제만 제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간 동안 할 수 있는 과제를 제공을 합니다. 뭐 예시로 해가지고 나온 게 뭐 독서 감상문이 될 수도 있고요, 학습지가 될 수도 있고요, 학습 자료, 뭐 학생 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학습 자료들이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수행을 하고 이 학습 결과를 제출을 합니다. 이 학습 결과도 마찬가지로 그 구글 클래스 수업방 내에서 여러분들이 제출을 하면 돼요. 그래서 그렇게 제출을 하면 선생님께서 확인을 해서 이 그 정해진 수업 시간 내에 여러분들이 충분히 수행할 만큼의 과제를 제출을 해서
그렇게 해서 진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원격 수업의 유형으로 해가지고 지금 제시가 되어 있는 거고요. 선생님들 중에서는 이 유형 중에서 어떤 거를 선택할지는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아마 선생님별로 어떤 때는 과제 수행을 할 수도 있고, 어떤 때는 컨텐츠 활용 중심을 할 수도 있고, 또 뭐 나중에는 쌍방향 중심도 익숙해지면은 시도해 볼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로 이제 선생님들께서 자율적으로 아마 선택을 해서 여러분들과의 수업을 진행해 나갈 예정입니다. 예, 그 교육부에서 이제 그 평가하고 학생부 기재와 관련된 이 온라인 계약 그 시기에 이 평가와 학생부 기재에 관련된 내용도 지금 내려왔어요. 근데 뭐라고 나와 있냐? 자, 원격 수업으로 학습한 내용, 원격 수업으로 학습한 내용에 대한 평가는 출석 수업이 재개된 후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예, 여기에서 이 평가는 여기에는 이제 뭐가 있는 거냐? 수행 평가도 있고, 네, 여기에는 이제 또 뭐가 또 있냐면 지필 평가도 있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면 이 말은 원격 수업으로 학습한 내용을 나중에 출석 수업이 재개된 이후에 평가하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4월 9일부터 진도를 나가는 겁니다. 우리는 계약을 해서 진도를 나가는 거고요. 그러면 4월 9일부터 아까 선생님께서 이제 제시해줬던 그 유형에 대한 수업들은 이제 중간고사 범위가 다 되는 거예요. 중간고사든 기말고사든 어쨌든 이제 나중에 지필고사를 보는 범위가 되는 거고 그 내용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출석 수업이 재개된 후에 수행평가도 실시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존에 지금까지 여러분들한테 뭐 EBS 강의를 들어라 라고 막 이제 안내가 했던 거는 그거는 실제적으로는 계약 연기에 따른 자기주도 학습 지원이었고요. 이제 4월 9일부터 들어가는 거는 어디까지나 온라인 계약입니다. 그래서 학교가 이제 계약을 하는 거고 거기에서 이루어지는 수업 내용들은 다 여러분들 시험 범위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평가가 이루어지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물론 평가의 시기는 여러분들의 출석이 이루어진 이후에 평가가 이루어지겠지만 지금 들어가는 이 내용들은 다 나중에 평가를 위한 진도가 나가는 부분이 될 겁니다. 근데 이 원격 수업 시기에도 수행평가가 가능한 부분이 있는데요. 어떤 경우냐? 실시간 관찰이 가능한 쌍방향 수업인 경우에는 수행평가를 할 수 있다라고 해서 지금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제 수강하는 수업 중에서 어떤 수업들 같은 경우에는 쌍방향 수업으로 해서 이 온라인 학습 기간에 이 온라인 계약 기간에 그 수행평가도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거를 이제 미리 안내를 드립니다. 학생부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예요. 수행평가와 마찬가지로 쌍방향 수업에 한해서 교사하고 관찰 평가 내용 등을 기재할 수 있다. 근데 원칙은 뭐냐? 출석 수업이 재개된 후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뭐냐면 평가가 아니고 이건 학생부 기재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학생부의 교과 세트, 교과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에 기재되는 내용들은 출석 수업이 재개된 후에 이루어지는 활동들을 학생부에 기재를 하되 쌍방향 수업인 경우에는 지금 시기에도 기재가 가능하다라는 부분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